자, 그래서 이제 이런 핵심 기술들 중에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는, 먼저 그 IoT라고 하는 이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oT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 오브 싱스라 그래서 이 종적인 분야 또는 횡적인 분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이 보시는 것처럼 이 횡적, 가로 방향으로 횡적으로 보게 되면은 분야가 쫙 있고요. 서비스, 제조, 자동차, 에너지, 문화, 헬스, 홈, 도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직 방향으로 종쪽으로 보게 되면 맨 밑에 디바이스, 장치가 있고요. 이 장치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가 있고, 네트워크 위에 플랫폼이 있고요. 플랫폼 위에 서비스가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장 밑바탕에 이 IoT 장치라고 하는 디바이스가 있고, 그리고 이것을 연결할 수 있는 인터넷 네트워크가 있고, 이 인터넷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플랫폼을 만드는데, 예를 들면 뭐 우리가 핸드폰이라든지 뭐 안드로이드라든지 또는 뭐 라즈베리 파이라든지 또는 뭐 아두이노라든지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그 표준화되어 있어서 어떤 플랫폼 하에서 모든 것들이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공통의 어떤 기술 기반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플랫폼 기술에 의해서 우리가 사물 인터넷이 이 표시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IoT라고 하면은 어떤 분야인가, 그러니까 디바이스 레벨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건가, 또는 네트워크 기반인 건가, 또는 플랫폼 기반인가, 서비스 기반인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이 사물 인터넷은 이러한 어떤 동적 또는 횡적인 분야에 있어서 모든 것이 그 인터넷으로 연결돼서 생성, 수집, 공유, 활용되는 초인터넷 환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사물, 공간이 전부 그 인터넷으로 연결돼서 앞서 얘기한 이 횡적인 또는 종적인 방향으로서 이 전체의 기술이 초연결 상태가 돼서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의 미래하고도 관계되어 있는데, 이 IoT 같은 경우에 있어서 보게 되면 성장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가 팡이라고 하는 뭐 미국에서 시가총액을 갖다가 뭐 압도하고 있는 기업들이 전부 이 서비스 기업들이고, 특히 그 IoT와 관련된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IoT 시장은 지금 연평균 26%이 수준으로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지금 전 세계 성장률이 뭐 마이너스다, 뭐 1%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26%라고 하는 기하급수적인 성장, 그것도 율이 그냥 수직적인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세계는 IoT 쪽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 어떤 시장이 지배할 수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IoT 분야에서도 보게 되면 단말, 아까 수직으로 봤을 때 수직 단말 네트워크 플랫폼 서비스로 봤을 때 여기 이 컴파운드 애뉴얼 그로스 레이트라 그래서 연평균 성장률을 봤을 때 서비스 분야가 이렇게 90%로 압도적인 이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바닥에 있는 IoT 디바이스 분야는 10%고, 그다음 네트워크 분야는 17%, 플랫폼은 66%, 서비스는 90%에 달할 정도로 서비스 분야의 발전 속도가 폭발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를 측할 때 내가 어떤 분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의 힌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IoT와 지능형 로봇이라는 것이 연결돼서 사실은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리고 이제 더욱 이제 큰 발전을 하게 되는데,
IoT가 이제 지능형 로봇에 있어의 어떤 이러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조금 지네요. 그래서 이제 사례를 하나 갖고서 우리가 그 IoT가 어떻게 미래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적용되는가를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이런 어떤 칫솔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칫솔은 그냥 단순한 이 칫솔이 아니라 칫솔질을 하면서 우리가 이 사람의 잇몸의 질환이라든지 이 사람의 혈당이라든지 또는 뭐 혈압이라든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칫솔질을 하면서 그 다음에 제대로 칫솔질을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냥 그 칫솔 자체에 어떤 여러 가지 진단 기능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것들이 그냥 진단에 끝나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버에 전송이 돼서 이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이 모든 기록들을, 이 생체 기록들을 유지해서 이 사람이 앞으로 미래에 어떤 질병이 있을 것인지 또는 지금 현재 어떤 질환의 징후가 있는 것인지를 예측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그 장치가 아니라 이 브러쉬가 IoT가 아니라 서비스와 연관이 돼 갖고 엄청난 이제 기술의 어떤 진보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이제 페이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운전 습관 연계 보험이라고 하는 이제 보험이 있는데, 자동차가 예를 들면 운행을 하면서 보험료를 이 사람이 얼마나 운행됐고 운행한 거리는 얼마인지 예를 들면 이제 측정을 하는 거죠. 바퀴에다가 조그만 센서를 달아갖고, 그리고 주유소에 오면은 서버에다가 이제 전송을 하는 거죠. 예, 그래갖고 뭐 예를 들면은 뭐 그동안 달린 기록이 어떻고 이 사람이 급제동을 하는 어떤 나쁜 습관을 갖고 있는지, 과속을 하는지, 또는 뭐 이 사람이 급발진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이 사람의 사고 확률을 계산해서 보험료를 책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보험료 적게 내기 위해서 굉장히 그 안전 운영을 하게 되고, 또 거리에 따라서 보험료가 책정이 되어 있는 후불 형식이니까 굉장히 합리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 페이드 방식의 예. 어. 예. 그래서 이 운전 습관, 응. 저 학생 저기 마이크 꺼주세요. 자, 운전 습관 연계 보험이 미국에서 이렇게 출시한 보험사가 업계의 최선두로 나서게 됩니다. 이처럼 IoT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서비스 분야에서의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게 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